이제부터 경험정보 시스템 17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트위터의 비즈니스적인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트위터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트위터는 입소문을 강력하게 전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경우 그 트윗이 타임라인에 올라온 지 10분 이내에 리트윗한 경우가 35%나 되고 1시간 이내에 리트윗한 경우가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글에 있어서는 1시간 이내에 리트윗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트위터의 강력한 전파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위터 내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평등하다는 점 때문에 트위터가 주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트위터가 각광받게 됐는데, 이러한 트위터가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하게 된 이유에는 트위터가 스마트폰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고, 트위터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트윗하고 위치 정보를 연동하여 트윗할 수 있고, 용도에 맞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트위터의 활용을 더욱더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위터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덧붙이자면 그 트위터가 다른 SNS와는 다르게 이제 더욱더 좋아진 게 멀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가지고 방송과 같이 강한 전파력을 가진 채널로 구성할 수 있으면서, 기존 SNS와는 다른 그런 확장 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처럼 구속력이 없고 관계를 맺기가 더욱더 자유롭고, 또 이제 트위터는 이제 기존 SNS와 같이 보통 이제 단순한 잡담이나 신변잡기 같은 도구에서 탈피해가지고 재난 및 위기 상황 등에서 이제 현장감 있고 신속한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홍보 또는 뭐 기업 홍보 등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트위터의 그 이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2007년에 대래 그 트위터 계정 통해서 직접 고객들에게 그 컴퓨터를 팔아서 실제로 전체 수익의 한 3분의 1 정도를 트위터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그 트위터라는 곳이 원래 사람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한 그 본원적인 욕구를 통해서 만든 어떤 의사소통 도구인데, 그곳에 기업이 침투했을 경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들 수 있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스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그 트위터를 통해 그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소통할 때 그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제 무한히 열려있는 그런 트위터나 그런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잠재적인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그리고 또 정보를 공유하려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과 공유라는 이제 인터넷 문화와 트렌드 하에서 어떠한 홍보 전략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결국 이제 상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트위터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보통 크게 트위터를 활용하는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째로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고, 뭐 이마켓 이런 거와 같이 판매 통로로 보통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한마디로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형태로 이제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이고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그런 고객 서비스 형태로도 알려져 있는데, 제품에 대한 단순 문의에서부터 사용 후 AS까지 고객 서비스의 보완책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가 고객 데이터를 얻는 그런 효율적인 채널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스프린트, P&G 등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적은 비용으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기업에서 트위터를 활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젯블루라는 미국의 항공사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 원래 자신과 엄마와 그리고 또 자신의 딸이 자리가 다르게 배정이 된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젯블루에다가 전화를 해서 계속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또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결국에는 너무 이제 불만이 많아져가지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젯블루 CS 담당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처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하고 그런 공급자하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만약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어떤 그 트윗 자체가 개인에게 어떤 스팸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는 좀 고민되는데, 혹시 그쪽에 의견이 있으시나요? 스팸처럼 처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네, 뭐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 그동안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례들은 어떻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한편 그 부정적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실패 사례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UCC 커피라고 일본의 커피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자동 프로그래밍 봇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트윗을 발신해서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의 트윗을 수차례나 반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윗 사용자들이 비판 목소리가 커져가서 결국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이벤트성 그런 캠페인을 중단하고 5시간 만에 사죄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을 밀어서 이제 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윗은 이제 친구들과의 공간이기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도 할 때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트위터를 활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객들의 이제 감성을 좀 자극하고 좀 세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정성을 꼭 잊으면 안 되고, 꼭 이 사람들 물건을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계속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이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외부적인 이제 효과, 비즈니스적으로 외부적인 효과였다면,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기업 자체의 문화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만든다던가, 우리나라 굉장히 문화 자체가 수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뤄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트위터가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이제 박용만 두산 회장이 이제 트위터를 사회와 소통하는 채널로 이용하면서 이제 고객 또는 직원과 소통하는 데 특정한 전략적인 목적이 없이 트위터를 재미삼아서 개설을 했는데, 대기업 회장이 젊은 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 이제 트위터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박 회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엄격한 대기업 회장의 이미지를 벗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박 회장 개인의 트위터 개설 목적과는 무관하게 CEO의 얼리어답터적인 그런 모습은 그 기업과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좋은 많은 비즈니스적인 효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치와 그런 효과와 어떤 그런 걸 예상하고 기업들이 대비한다고 하여도 이제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그거는 정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 위주지 뭐 그게 뭐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은 뭐 나이 제한, 뭐 연령 제한이나 뭐 그런 제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말씀하신 그 아무나 이제 그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그런 게 뭐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많이 쓰고 있다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대중화되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원하지 않아도 그 기자분들이 트위터에 나온 모든 글을 다 기사화시키기 때문에 트위터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모르는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 게 정말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트위터를 사용하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의 내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기사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부장님이 잠깐 자기 자리에 올라와서 자네 뭐 회사에 불만 있나 자네 트위터에 뭐 한숨 쉬면서 뭐 그렇게 썼던데 뭐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싶나 하면서 되게 압박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그런 트위터가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때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트위터의 그런 그 경계변이랄까? 사생활과 공적인 일에 대해서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하고 전 개인적으로 트위터는 공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기업의 내적 가치에 대해서도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 트위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공적인과 사적인 것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사내에서 굉장히 이게 트위터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내에서만 사용되는 트위터처럼 이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익명으로. 이제 그것이 처리가 돼야만 그것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아무도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근데 그 트위터 자체가 익명성이 되게 힘든 게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고 그 트위터의 목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트위터 똑같은 글이라도 누가 올리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익명성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 의견이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트위터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넓게 보면 인터넷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트위터 자체가 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에서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 자체에서 기업들 내부에서 이제 트위터를 그 관리를 잘 하고 규제를 적절하게 취하는 한에서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트위터가 미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